단백질은 우리 몸의 기초를 이루는 중요한 영양소로 단순히 근육을 만드는 데만 쓰이지 않습니다. 세포 하나하나를 구성하고 혈액과 면역체계, 호르몬과 효소 같은 기능을 유지하는 데까지 광범위하게 관여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평소 식단에서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지 못하면 몸은 다양한 방식으로 경고 신호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문제는 이 신호들이 처음에는 미묘하게 나타나서 대수롭지 않게 넘기기 쉽다는 데 있습니다. 결국 이를 알아차리지 못하면 시간이 지날수록 건강이 크게 흔들리게 되죠. 가장 먼저 눈에 띄는 변화는 근육량의 감소입니다. 근육은 단백질 없이는 유지될 수 없습니다. 단백질이 부족하면 몸은 스스로를 유지하기 위해 근육 단백질을 분해해 필요한 에너지를 확보하려 합니다. 이 과정이 반복되면 근육량이 빠르게 줄어들고 기초 대사량도 떨어지게 됩니다. 그 결과 쉽게 피로해지고 체력이 약해지며 일상적인 활동에서도 금방 지치게 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근육이 줄어드는 속도가 빨라지기 때문에 단백질 섭취 부족은 노화 과정을 앞당기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합니다. 면역 체계 역시 단백질 부족의 영향을 크게 받습니다. 항체와 면역 세포가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단백질이 부족하면 감염에 더 취약해지고 작은 상처나 감기에도 회복이 더딜 수밖에 없습니다. 자주 피곤하거나 감기에서 잘 낫지 않는 경험이 반복된다면 단백질이 원인일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또 다른 신호는 머리카락과 피부에서 드러납니다. 단백질이 충분하지 않으면 머리카락이 가늘어지고 쉽게 끊어지며 탈모가 진행되기도 합니다. 피부 역시 탄력을 잃고 푸석푸석해지며 상처가 잘 아물지 않습니다. 손톱이 약해져 쉽게 갈라지는 것도 단백질 부족의 전형적인 징후입니다. 이런 외적인 변화들은 단순한 미용 문제가 아니라 내부의 영양 상태를 반영하는 중요한 단서입니다. 단백질은 신경 전달 물질의 합성에도 필수적이기 때문에 부족할 경우 만성 피로감, 집중력 저하, 심리적인 불안정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충분히 잠을 잤는데도 개운하지 않거나 머리가 멍한 느낌이 지속된다면 단백질 섭취량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부족 역시 단백질 부족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혈액 내 단백질은 삼투압을 유지해 수분이 혈관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도록 하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단백질이 부족하면 이 기능이 약해져 다리나 발목, 얼굴 등 몸이 잘 붓게 됩니다. 특히 아침에 얼굴이 자주 붓는다면 간단히 넘길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이렇듯 단백질 부족은 단순히 체중이나 근육의 문제가 아니라 몸 전체의 기능 저하와 직결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탄수화물 위주의 식습관이나 바쁜 생활로 인해 단백질을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체중 1kg당 1g 정도의 단백질 섭취가 권장되며 운동량이 많거나 회복력이 중요한 경우는 이보다 더 많은 양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단백질을 채우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고기, 생선, 달걀, 두부, 콩, 유제품 등이 대표적이며 특정 식품에 치우치지 않고 다양한 단백질 공급원을 균형 있게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단백질을 한 번에 몰아서 먹기보다는 아침, 점심, 저녁에 나누어 고르게 섭취하는 것이 체내 흡수와 활용에 더 효과적입니다. 단백질이 부족하면 몸은 분명한 신호를 보냅니다. 하지만 이 신호를 놓치고 넘어가면 몸은 점점 더 큰 부담을 안게 되고 결국 건강이 무너집니다. 평소 식단과 생활 습관을 돌아보며 단백질 섭취가 충분한지 점검하는 것이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단백질이 부족한 상태가 오래 이어지면 우리 몸은 점점 더 눈에 띄는 변화를 보이게 됩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피곤하거나 기운이 없는 정도에서 시작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생활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칩니다. 이 과정은 천천히 진행되기 때문에 당사자는 쉽게 적응해 버리고 정작 문제의 심각성을 뒤늦게 깨닫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근육이 줄어드는 현상은 단순히 힘이 빠진다는 의미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근육은 우리 몸의 움직임뿐 아니라 장기와 뼈를 지탱하고 보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근육량이 줄면 골격이 약해지고 넘어지거나 작은 충격에도 골절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특히 허벅지나 엉덩이 근육이 줄어들면 걸음걸이가 불안정해지고 균형을 잃기 쉬워 낙상사고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낙상은 고령층에서 큰 위험 요인으로 꼽히지만 사실은 나이와 상관없이 단백질 부족으로 인한 근육 손실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나타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또한 단백질이 부족하면 혈액 내 단백질 농도가 낮아져서 산소와 영양소 운반 능력이 떨어집니다. 그 결과 손발이 차고 체온 유지가 어렵고 회복력이 현저히 저하됩니다. 이런 상태는 겉으로는 단순한 무기력이나 피로감으로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몸의 기능이 근본적으로 약화되고 있다는 경고입니다. 피부와 모발에서 나타나는 변화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단백질은 콜라겐 합성의 핵심 원료이기 때문에 부족하면 피부 탄력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주름이 쉽게 생기고 상처가 아물 때 새살이 더디게 차오르는 이유도 이 때문입니다. 머리카락은 케라틴이라는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는데 단백질 섭취가 모자라면 모근이 약해져 머리카락이 잘 빠지고 가늘어집니다. 이는 단순히 외모 문제로 치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몸 내부의 단백질 균형이 이미 깨졌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단백질 부족은 심리적, 정신적 건강에도 직결됩니다. 세로토닌이나 도파민 같은 신경 전달 물질은 단백질의 아미노산에서 만들어집니다. 따라서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지 않으면 기분이 가라앉고 의욕이 떨어지며 집중력이 저하되는 현상이 반복됩니다. 작은 일에도 짜증이 나거나 불안한 감정이 쉽게 올라오는 것도 이런 연관성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결국 단백질은 마음의 안정과 정신적 활력을 유지하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체형의 변화입니다. 단백질이 부족하면 근육이 줄어드는 동시에 지방이 상대적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몸무게는 크게 변하지 않더라도 체지방률이 높아지고 겉모습은 늘어진 듯한 인상을 주게 되죠. 특히 복부 비만이 쉽게 생기는 것도 단백질 결핍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근육이 줄면 기초 대사량이 감소해 칼로리 소모가 줄어들고 남은 에너지가 지방으로 쌓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더해 단백질은 호르몬 균형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인슐린, 글루카곤 같은 대사 호르몬부터 성장 호르몬까지 단백질을 기반으로 합니다. 만약 단백질이 부족하면 혈당 조절이 원활하지 않고 피로가 더 쉽게 찾아옵니다. 장기적으로는 당뇨나 대사질환 위험까지 높아질 수 있습니다. 한편 소화와 관련해서도 문제가 생깁니다. 단백질 섭취가 줄면 위산 분비와 소화 효소의 활동이 약해지고 이로 인해 음식이 잘 소화되지 않아 속이 더부룩하거나 소화불량이 자주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위장 문제로 보일 수 있지만 사실은 단백질 부족이 불러오는 전신적 문제의 일환입니다. 결국 단백질 부족은 우리 몸의 거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칩니다. 단순히 피곤하다는 수준의 신호에서 시작해 면역력 저하, 근육 손실, 피부와 모발의 문제, 정신적 불안정, 체지방 증가, 소화 기능 약화까지 이어집니다. 이 모든 것이 한 가지 영양소의 결핍으로부터 파생된다는 사실은 놀랍지만 동시에 그만큼 단백질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단백질 부족이 가져오는 문제들을 조금 더 깊이 살펴보면 단순히 현재의 불편을 넘어 장기적인 건강 리스크로 이어진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것이 뼈 건강과 노화 속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뼈를 튼튼하게 유지하려면 칼슘만 충분히 섭취하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단백질 역시 뼈의 밀도와 강도를 지탱하는 핵심 영양소입니다. 단백질은 뼈 속 콜라겐을 형성하는 데 필수적이며 칼슘이 뼈에 잘 붙도록 돕는 역할도 합니다. 따라서 단백질이 부족하면 골다공증 위험이 높아지고 작은 충격에도 골절이 쉽게 발생합니다. 노화의 속도 또한 단백질 섭취와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단백질은 세포의 재생과 회복 과정에서 핵심 재료로 쓰입니다.
부족한 상태가 이어지면 세포가 제때 회복되지 못해 몸의 전반적인 노화가 빨라지게 됩니다. 피부의 탄력 저하는 물론이고 장기 기능이 떨어지고 신체 전반의 활력이 줄어드는 것도 결국 단백질 부족이 촉진하는 노화 현상 중 하나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호르몬 균형의 무너짐입니다. 호르몬은 체내에서 미세하지만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데 이들 중 상당수가 단백질 구조로 이루어져 있거나 단백질을 기반으로 합성됩니다. 단백질 섭취가 부족하면 호르몬의 분비와 작용이 원활하지 않게 되어 생리불순, 갑작스러운 체중 변화, 수면의 질 저하 같은 다양한 문제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히 수면은 성장 호르몬과 멜라토닌 분비에 의해 크게 좌우되는데 단백질 부족은 이러한 호르몬의 합성에까지 영향을 미쳐 숙면을 방해합니다. 심혈관계 건강에도 간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단백질이 부족하면 근육이 줄어드는 것과 더불어 혈관을 구성하는 단백질 역시 약해져 탄력이 떨어집니다. 그 결과 혈압 조절이 어렵고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으며 장기적으로는 심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단백질이 부족할 때 상대적으로 탄수화물이나 지방 위주의 식사가 많아지게 되는데 이는 혈당 스파이크나 혈중 지방 증가로 이어져 혈관 건강을 악화시킵니다. 소화기관에서도 문제는 이어집니다. 단백질이 충분해야 위장관 점막을 튼튼하게 유지할 수 있는데 부족할 경우 점막이 약해져 위장관 염증이나 장누수 증후군 같은 문제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음식물 알레르기나 과민성 대장 증상 등이 쉽게 나타나고 영양소 흡수력이 떨어져 전반적인 건강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단백질 부족이 단순히 신체 건강에 그치지 않고 정신적 사회적 삶에도 영향을 준다는 사실입니다. 늘 피곤하고 무기력하며 집중이 잘 안 되고 기분이 가라앉아 있다면 대인관계나 업무 효율에서도 부정적 영향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되면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피곤하니 움직임이 줄고 움직임이 줄면 식사도 대충 하게 되고 식사가 대충 되면 단백질은 더 부족해지며 몸과 마음이 동시에 지쳐버리게 됩니다. 결국 단백질 부족은 눈에 보이지 않는 전신적 악영향을 서서히 쌓아 올리며 어느 순간 큰 질병이나 삶의 질 저하로 이어집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이는 작은 습관 변화로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규칙적인 식사 속에서 단백질을 챙기고 식단의 균형을 의식하며 몸의 신호에 귀 기울이는 것만으로도 건강을 크게 지킬 수 있습니다. 단백질이 부족할 때 우리 몸이 보내는 다양한 신호들은 단순한 불편함이 아니라 건강이 무너지고 있다는 경고입니다. 근육량이 줄고 면역력이 떨어지며 피부와 머리카락에 변화가 나타나는 것은 단백질 결핍의 첫 단계일 뿐입니다. 시간이 더 지나면 호르몬 균형이 흔들리고 뼈가 약해지며 전반적인 노화 속도가 빨라집니다. 단백질은 우리 몸의 모든 기능과 직결된 핵심 영양소이기 때문에 부족하게 되면 결국 삶의 질 자체가 크게 흔들리게 됩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단백질 부족은 조금만 신경 쓰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매 끼니마다 단백질 식품을 포함하는 것, 특정 식품에 치우치지 않고 다양한 단백질 공급원을 섭취하는 것, 필요하다면 보충제를 적절히 활용하는 것 모두 실천 가능한 방법들입니다. 중요한 건 지금 자신의 식단을 돌아보고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를 놓치지 않는 습관입니다. 당신의 몸은 늘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싸우고 있습니다. 단백질은 그 싸움의 가장 기본적인 무기입니다. 작은 신호를 무시하지 말고 지금부터라도 단백질 섭취를 점검해 보세요. 그것이 활력을 되찾고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면 더 많은 분들과 건강 정보를 나누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당신의 건강한 하루를 응원합니다.